안녕하세요. 재래아빠저 유윤수입니다. 감사증정 이벤트를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3년 지금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4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3개 정도만 남기시면서 스크린을 갖다 캡처하셔가지고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한해서는 4월 22일까지 제가 통보 예정이며 그 통보를 받으시면은 받으실 주소를 갖다 네이버 쪽지로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증정책은 저가 이제 부동산 집필 책 중에서 30명에게 책 한 권씩을 증정하겠으며 우체국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값이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리고 책은 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절세 전략이라든지 임대차 3법 완전 정복, 대한민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전략 책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래아빠저 유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3월 중순하고도 3월 18일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요, 통계청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발표했던 대한민국 상위 1% 그들은 누구고 중산층이랑은 어떻게 좀 틀린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얼마며 그들의 소득은 대강 얼마고 투자 방법은 어떤 식으로 좀 중산층이랑 틀린가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간략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요,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사실은 속마음을 털어내기가 쉽지 않은 토픽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센시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자료를 봄으로써 자기가 이제 중산층인데 상위 한 10%에 들고 싶고 상위 한 7%에 들고 싶고 상위 5%에 들고 싶고 결국은 부를 이뤄가지고 상위 1%에 들기 위한 어떠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면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도 대한민국 상위 1%는요, 순자산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2억 8천만 원입니다.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이라는 것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죠. 그래서 빚이 없는 총 자산이 32억 8천만 원이란 것입니다. 21년도에는요, 29억 원이었어요. 상위 1%가요. 순자산입니다. 그리고 22년도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32억 8천만 원입니다. 4억이 증가됐고요. 결국 한 13% 증가됐는데 2023년도는요, 아마도 한 26억 정도 초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20%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총 순자산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또는 SVB 파산이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안정된다면 또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다가 상위 1%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100원 중에서 81.4%입니다. 평균 총 자산이 만약에 53.6억 원이 1%인데요. 이 중에서 부동산이 자산 금융이 43.7억에 해당됩니다. 자, 상위 1%의 부동산 비중은 81.4%라고 말씀드렸고요. 한편 일반인들은 전체 가구 일반인들의 평균은 73.7%입니다. 거기에요. 부동산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그리고 금융자산도 상위 1%는 한 9억 원 정도에 9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자산의 어떻게 보면 16.8%입니다. 금융자산의 85%를 갖다가 저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음에 이제 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거의 7억 6,400에 해당됩니다. 상위 1%가 투자 선호하는 운영 방안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금리가 지금 상반기 때는 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죠. 주식도 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이나 1급, 2급, 3급들의 어떤 국회의원들 포함해서요,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재산 공직자 공개해 보시면은요, 그들이 뭘 투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 평균 예금은 67%고 주식을 11%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1%가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을 보시면은요,
아파트가 지금 여기서 보면 51.8%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빌딩 같은 거는 29.9%네요. 한편 그 보통 일반인들은 한 평균 한 12%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 1%의 근로소득을 보시면요, 2억 한 1,500만 원, 1,6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요. 이 근로소득에는 이제 이제 사업소득도 있을 수도 있고 재산소득, 이 중에서 이제 임대소득이라든지 어떤 그저 은행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또는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가구는 평균이 한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이게 보통 이제 3.4%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상위 1%와 중산층의 차이점은 부자들은 부동산을 투자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등 건물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저축하고 시스템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임대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위 1%의 키워드는 건물, 금융이자, 임대소득, 배당소득, 뭐 저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국민의 공통사항이지만은 하여튼 상위 1% 부자들과 중산층 평균 국민들과의 그 차이점은 바로 위 키워드입니다. 이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뭐 세금이나 세법도 물론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지만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수익형 모델을 산다든지 또는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자, 2023년도는요 자산이 하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상위 1%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좀 가난해질 수가 있다. 소비가 소비도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느 계층이나 저축 비율이 높지만은 지금 그 부자들의 관심사는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 뭐 AI 쪽에 원자재라든지 2차 전지, 뭐 미래차, 우주항공 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뭐 달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망을 조종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스트업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상위 1% 부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시면요, 상위 1% 부자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60대가 여기 보시면은 35%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대가 25%, 70대가 21%, 80대가 77% 순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90% 가까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는 12% 향상돼 있고 2021년도에 비해서는 아까 4% 정도 향상돼서 한 32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위 1%의 부자들이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은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한국 부자들이 금융자산이 대강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있는데 금융자산입니다. 통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10억 원 이상이 2020년도에 3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지금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뿐만 아니라 상위 1% 포함해서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는 4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0명 중에 7명은 서울의 46%, 수도권에 나오면 경기가 22%, 인천이 3%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이 46%, 경기가 22%, 뭐 경기권이라고 한다면은 뭐 판교라든지 뭐 이런 광교 쪽이라든지 뭐 용인 쪽도 해당될 수 있고요. 뭐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위례라든지 뭐
뭐 이런 쪽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부산 같은 데는 지금 8% 정도, 대구에도 5%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1% 지역별 한국 부자 분포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별로도 이제 분포를 해놨는데 뭐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강남이나 강북이나 강남 3구 제외해서 보시면은 강남 3구가 역시 그 부자들이 많다. 46%를 차지하고 있고 강북이 이제 33%, 그 외 지역은 21%인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분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위 1% 부자들도 이제 또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부자들은 상위 1%들은 얼마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보통 뭐 9월 달이나 우리가 보통 12월 달에 나오는 KB국민은행에서 나오는 부자 리포트도 물론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좀 틀려지지만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총 자산이 최소 100억 원 정도 있어야만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산 종류에서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 최소 50억 원, 금융 자산이 최소 30억 원 있어야지 상위 1%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들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0억 원인데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대략 39억 원, 한 32억 원 순자산을 한다면 그래서 뭐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것은 총 자산이 100억이고 부동산 자산도 한 50억 가지고 있고 금융 자산도 한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그들은 진짜 찐 부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잘합니다. 자, 상위 1%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여전히 자산 이외에도 가족관계,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인맥, 또 돈이 있으면 이제 사회 공헌하는 거 이런 겁니다. 조사 결과 부자들이 부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이 물론 37%지만 자산 이외에도 가족과의 관계 22%를 1위로 꼽혔고 사회적인 관계가 16%, 사회적인 지위도 15% 정도, 사회공헌도 해야 되겠다 한 10% 정도 순위입니다. 부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지위도 중요하나 가족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수신자가 치국평천하처럼 긍정적인 가족 관계가 뒷받침되는 것이 부자를 진짜 부자로 만드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그 부자들의 가족관계 중요도 인식과 연결되는데 부자들은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 각기 90% 안팎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의 속마음은 과연 어떤 거냐? 이게 자료 출처는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익명으로 했는데 한 50억 정도 가지고 계신 51세 이분은 부자 생활에 전혀 걱정이 없고 생활하는데 그리고 남을 위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58세 된 양반은 10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자는 일단 여유 자금을 갖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크게 부담 없이 하면서 또 가정 자체에 화목하고 가족 관계를 원만히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20억 정도 계신 분 58세는 이제는 불의 사회적인 환원이라든지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부자들은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인 역할을 갖다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66세에 한 22억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을 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 부자들 중에는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기에 가장 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유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요
전 세계 이제 100만 장자 비중을 여기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NH 투자증권에서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여기 보시면 한국은 지금 100만 장자가 이제 상위 10순위로 말한 건데, 가장 부자가 많은 것이 미국이 39%입니다. 지금 중국도 꽤 성장을 해서 9%죠. 일본이 7%, 독일이 5%, 영국이 한 4%,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은 부자가 많지만 한 39만 명, 32억 정도 되지만은 보유하신 분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볼 때는 100만 장자 비중에서는 상위 10순위지만 한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세계 부자 리포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물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0만 장자는 100만 장자라고 하면 한 11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5,608만 명이고, 우리나라 100만 장자는 그중에 이 5천만 명 중에서 한 2% 정도, 한 105만 명으로 집계 됐다. 한 1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1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105만 명이다. 상위 1%를 끼려면 최소한 한 32억 원 정도 순자산이 있어야 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은 한 1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오늘 동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계청에서 며칠 전 발표했던 그 대한민국 부자들이 상위 1%, 그들은 누구인가를 간략히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는 남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자극이 돼서 더 노력해서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더 허스키해서 죄송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책 이벤트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그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진짜 돈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맙습니다.